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4강 확률의 레벨 2 기본 연습 1번부터 풀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표가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합계에 대한 어떤 오름차순 전개를 만족하도록 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각각의 성분들은 2의 거듭제곱입니다. 2의 거듭제곱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 2의 거듭제곱은 2의 n승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2의 n승은 2의 n승보다 작은 2의 m승들, 예를 들어서 뭐 2의 4승이다. 그럼 2의 4승보다 작은 놈들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것들이겠죠. 2의 n승보다 작은 2의 m승들을 모두 더해도 2의 n승보다 클 수가 없다.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32가 제일 큰 숫자인데 이 32가 이행 3열에 만약에 없으면은 지금 주어진 조건 C3하고 L2가 제일 커야 된다라는 거에 위배가 돼버리죠. 그래서 32는 이행 3열에 있어야 된다. 즉 고정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수는 16이죠. 16이 올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자. 16이 올 수 있는 경우는 2열에 올 수도 있고 3열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3열에 올 수 있는 경우를 좀 빠뜨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를 꼭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만약에 3열이 온다면 당연히 1행 3열에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2행 3열에는 이미 32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 오는 경우도 있고 2열에 온다 그러면은 1행 2열에 올 수도 있고 2행 2열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자, 그러면 여기 만약 1행 3열에 16이 온다면 8은 어디에 올 수 있나요? 8은 2열에 1행 혹은 2열에 2행이 올 수 있다. 그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8은 2열에 있어야 하고 남은 3개는 아무렇게나 배정돼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8이 올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와 남은 3개가 아무렇게나 배열되는 경우 즉 3팩 요렇게 요 가지만큼 있고 두 번째 2열에 온다고 합시다. 2열에 왔는 것 중에 요 한 군데 왔다 칩시다. 그럼 남은 4개의 수는 어떻게 오더라도 관계없이 주어진 C1, C2, C3, L1, L2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곱하기 남은 4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거 4팩. 이렇게. 선생님 이거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렬이 아니잖아요. 사실 일렬의 의미는 이렇게 딱 직선으로 선다는 뜻이 아니고 배열을 했을 때 서로 다르다라는 그런 걸로 봐야 돼요. 어떤 일렬이다, 직선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요 각각의 경우를 다 더해주면 60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각각의 수를 그냥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렬 아니잖아요. 2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일렬이 아닌데 6팩이라는 것도 일렬이 아니라 어떤 나열하는 것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 그래서 600분의 60에서 12분의 1이다. 아시겠죠? 2번 보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풀이를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배열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6개의 의자 중에서 5개의 의자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 자녀가 앉는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한 옆자리에 빈 의자가 앉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라.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전체는 어떻게 할까요? 전체의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해 버리면 사람을 먼저 앉힙니다. 사람을 앉히죠. 그럼 사람이 몇 명이에요? 5명이죠. 그래서 원순열 하면은 4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의자를 넣어 봅시다. 그럼 의자를 이렇게 넣어 봅시다. 그럼 의자는 5시 1이죠. 자, 요 그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그라미 사람을 먼저 앉히고 남은 공간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팩 곱하기 5시1에서 120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전체 경우 수를 계산했고, 자, 두 번째, 지금 조건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한 옆자리에 빈 의자가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옆에 빈 의자가 있을 수가 있고, 어머니 옆에 빈 의자가 있을 수가 있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 빈 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버지 옆에 빈 의자가 온다라는 거는, 그, 4팩 곱하기, 빈 의자가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예요? 두 가지죠. 맞나요? 두 가지. 어머니 옆에 올 수 있는 경우도 어머니 옆에 비내제가 오는 경우도 이렇게 양쪽에 두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의자만 고려했으니까 요렇게 나열되는 요 경우에 대해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 의자가 오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여기에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의자가 오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요 카운팅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요렇게 사이에 의자가 있는 경우의 수를 한 번은 이게 두 번 카운팅해서 한 번은 빼주자 이런 겁니다. 그럼 부모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부모가 서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이 4팩 안의 경우에서 자녀들이 바뀌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모 결정하고 나머지 자녀들도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 4팩 곱하기 2팩이 두 개가 있고 빼기 3팩에서 2팩을 빼주면은 두 번 카운팅 된 걸 한 번 빼주면은 96 빼기 12가 돼서 84. 그래서 약분하면 10분의 7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3번입니다. 자, 3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주머니 속에 1, 2, 3, 4가 3개씩 12개가 들어있어요. 꺼낸 구슬에 3이 적힌 구슬은 포함되어 있지만 4가 적힌 구슬은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자, 요런 것들 문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추세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 전제는 뭐냐면 모두 다르다고 가정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는 서로 다른 게 12개가 있다. 쌤 서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고 전체와 어떤 부분을 다르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약분되는 게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합니다. 3개를 꺼낸다 그랬으니까 전체는 220개. 근데 뭐냐면은 3이 적힌 구슬이 포함돼야 돼요. 그러면 3위인 게 한 개 포함될 수도 있고 2개 포함될 수도 있고 3개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로마자 3개 중에서는 옵션이 4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이 포함되는 경우는 3이 한 개 포함됐어요. 3이 한 개 포함됐고 그러면은 남은 거는 몇 개예요? 3을 하나 딱 선택을 했으니까 9개가 아니라 4는 제외하고 선택해야 되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죠? 12개인데 4가 포함된 건 3개잖아. 그럼 9개죠. 근데 3은 이미 했으니까 또 3개를 빼면 6개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이 2개 포함되려면 3에서 2개를 뽑고 남은 6개에서 또 1개를 뽑아야 된다. 아무거나 뭔지 몰라요. 3이 3개가 되려면 3을 3개 뽑고 남은 6개에서는 아무것도 뽑질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로 다 더하면 64개니까 약분하면 55분의 16이 된다. 이 3번 같은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많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좀 기하학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지 패턴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걸 골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우선 직각삼각형이 될 조건은 매우 처음에는 접근하기 힘들겠지만 이거는 이제 점을 3개 선택하면은 점 3개 선택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점 3개 선택하면은 요거 연결하면 삼각형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는 점 8개에서 직육면체는 점이 8개니까 정육면체는 점이 8개니까 8개에서 3개를 선택하면 56개가 되고 자, 직관적으로 우선은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변 하나를 한번 잡아볼게요. AB를 하나 딱 잡았어요. 그럼 AB를 잡아서 내가 점을 아무렇게나 한번 찍어봅시다. 요 찍으면 직각삼각형 되고 여기 찍어도 직각삼각형 되고 여기 찍어도 직각삼각형 여기 찍어도 직각삼각형 AB에서 여기 찍어도 직각삼각형 AB에서 여기 찍어도 직각삼각형 야, 직관적으로 한 면 AB를 잡아서 어느 점을 찍어도 다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해됩니까? 혹은 문제를 봤을 때 1번이 14분의 9고 5번이 14분의 14입니다. 딱 절반이 14분의 7이죠. 직각삼각형의 확률을 계산하는데 14분의 7보다 다 크다는 뜻은 내가 직각삼각형을 오로지 카운팅을 한다면 엄청 개수가 많은 거니까 이게 절반보다 클 때는 직각삼각형이 아닌 경우를 빼주는 게 더 유리하구나. 여사건으로 접근하자.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보기를 딱 봤을 때. 3번을 보면 어때요? 3번은 55분의 14에서 5분의 2로 가죠. 절반인 것보다 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카운팅하는 게 편하고. 아시겠죠?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어떤 전략을 선택했냐면은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을 전체에서 빼잡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이 아닌 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아까 전에 그냥 모서리를 잡았을 때 다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그냥 모서리를 잡으면 안 되겠구나. 대각선을 잡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각선 하나 잡았어요. 그럼 BD를 딱 잡았다 칩시다. BD를 잡으면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점은 A를 선택하면 직각이고 C를 선택하면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E를 선택해봐요. 직각삼각형 아니죠. 이건 정삼각형이죠. G를 선택해도 정삼각형이죠. F를 선택하면 이것도 직사각형이에요. H 선택하면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한 대각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점 두 개는 선택할 수 있는 점은 두 개가 나오고 그 선택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한 대각선에 두 점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럼 곱하기 2가 될 거고 근데 한 면에는 대각선이 두 개죠. 하나, 둘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 면이 모두 몇 개예요? 6개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게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서 BDG를 해봅시다. BDG를 했어요. BDG를 했을 때 요 면에서 BDG를 했지만 요 면에서도 BGD가 되겠죠. 맞네. 그래서 결국에는 중복되는 게 각각 한 면에서 중복되는 게 두 개씩 나오니까 나누기 2를 해준다. 그래서 요거 곱하고 나누기 2를 하면 결국 요거 두 개 곱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전체에서 56분의 12, 56은 여기 있죠. 56분의 12를 빼주면은 바로 7분의 6이 나온다. 고생하셨습니다.